피해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등 차명재산 의혹은 본인과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카카오택시가 웃돈을 주면 택시를 더 빨리 잡아주는 유료 서비스 출시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위해 출시한 통장의 주요 혜택으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내걸고 있습니다. 실제 고객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지난해 높은 실적을 거둔 증권사들이 일제히 배당금을 높인 가운데 일부 증권사들은 실적이 개선됐음에도 배당금을 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피해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사 초반 다스 등 차명재산 의혹과 관련한 부분부터 질문을 받았는데 나와는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전에 다스 등 차명재산의 실소유 관련 의혹 위주로 조사했다면서 다스와 도곡동 땅 등 차명재산 의혹은 본인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충실히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부연했습니다. 변호인도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조사의 진척 속도도 예상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카카오택시를 운영하는 정주한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는 웃돈을 더 주면 택시를 바로 잡아주는 즉시 배차와 우선 호출 등 유료 서비스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대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합법적인 사업이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취재 결과 국토부 측은 어떠한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비스 시작도 전에 불법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또 이 서비스가 오히려 승차 거부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상당합니다. 김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주한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가 승객이 웃돈을 주면 차를 빨리 잡을 수 있는 카카오택시 유료화 서비스를 내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불법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 대표는 국토부로부터 합법적인 사업이라는 의견을 받았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국토부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봤더니 다른 이야기가 돌아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 관계자는 어제 언론 보도 발표를 통해 알았다며 금시초문이란 입장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장 제재할 수는 없지만 법제처 자문 등을 통해 위법 여부에 관한 검토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택시 발전법에 따르면 기사가 요금 외에 추가 비용을 받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웃돈을 놓고 택시 요금이 아니라 앱 이용료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앱 이용료라는 웃돈 중 일부가 기사에게 포인트로 지급되고 이 포인트는 향후 현금처럼 쓸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기사에게 수익이 생기는 구조는 마찬가지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다음 달 서비스 시작을 전후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적극 해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즉시 배차는 5,000원, 우선 호출은 2,000원 선을 고려하고 있는 카카오택시. 돈을 더 내는 승객은 택시 잡기가 쉬워지겠지만 짧은 거리를 이동하거나 빈차로 돌아와야 하는 지역에 사는 승객의 경우 택시 잡기가 더 힘들어지는 건 불보듯 뻔한 상황. 카카오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승차 거부를 부추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지금도 손님을 골라 잡아받는 기사가 수두룩한데 오히려 승차난을 더 조장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웃돈이 선택사항이 아닌 기본사항으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결국 택시비 인상만 부추기는 꼴입니다.
무료 서비스로 가입자를 늘려놓고는 이제와 유료화 서비스로 전환해 자신들의 배를 채우겠다는 카카오.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더 내고 서비스를 이용해야만 하는 승객들의 불편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최근 은행들이 3월 신학기를 맞이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을 공략한 상품을 내놓고 있는데요. 대부분 은행이 수수료 면제 혜택을 이 상품들의 대표적인 장점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이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혜택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KB국민은행이 사회초년생을 위한 대표 급여 통장이라고 설명하며 내놓은 직장인 우대 종합통장.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을 상품의 주요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현금 자동 입출 금기에서 영업시간 외 출금을 할 때 수수료를 무제한으로 면제해줍니다. 그런데 나머지 수수료 면제 혜택들은 월 5에서 10회 등 제약이 붙습니다. 국민은행 ATM에서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때는 월 10회 수수료 면제, 다른 은행 ATM을 이용해 출금할 때는 월 5회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 수수료 면제 혜택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가입하는 것만으론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수수료 면제 사항은 매월 50만 원 이상의 급여 이체를 할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제한적 혜택입니다. 국민은행 측은 수수료 면제 혜택이 사회초년생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잠재 고객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수수료 면제 혜택이 왜 사회초년생을 위한 혜택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인터넷 전문 은행을 이용하면 횟수 제한 없이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 가입할 메리트를 못 느끼겠어요. 카카오뱅크와 K뱅크 등 인터넷 전문 은행을 이용할 경우엔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자동화 기기를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일반 은행의 수수료 면제 혜택이 강한 가입 동기 유발로 이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은행의 대학생 특화 전용 입출식 상품 위비꿀 청춘통장, KB하나은행의 영하나통장 역시 자동화기기 전자금융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요 우대사항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새내기 대학생, 사회초년생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게 뭔지 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내놓는 상품이 고객의 관심을 얼마나 끌지 의문이 듭니다. 서울경제TV 양은나입니다. 증권사들의 배당금 규모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증시 호황에 힘입어 높은 실적을 거둔 증권사들이 배당금을 높인 겁니다. 그런데 일부 증권사들은 실적이 개선됐음에도 과거의 적자 때문에 배당금을 0원으로 책정하게 됐습니다. 김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배당 계획을 내놓은 증권사의 배당금 총액이 1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배당 계획을 발표한 총 18개 증권사 중 미래에셋해우,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13개 증권사의 배당금 총액은 1조 35억 원으로 2016년도에 비해 76% 이상 증가했습니다. 배당금 규모가 가장 큰 한국투자증권은 전년도에 비해 91.5% 늘어난 2,30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NH투자증권과 하나금융투자의 경우 배당금 총액이 1,500억 원을 넘었고 메리츠종금증권과 미래에셋대우도 1,200억 원이 넘습니다. 증권사들이 이처럼 배당을 늘린 것은 지난해 증시 호황으로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이 크게 늘었고 ELS 등의 조기 상환이 많았던 덕분입니다. 하지만 실적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하지 못하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위에 13개 증권사를 제외한 유안타, 한화, SK, 유진투자증권, KTB투자증권 등 5곳은 배당금을 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벌어들인 이익을 과거에 생긴 대규모 적자를 메우는 데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 540억 원의 흑자를 거뒀지만 2016년 ELS 운용 손실로 쌓인 1,600억 원의 적자를 간신히 메운 수준입니다. 유안타증권의 경우 지난해 706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지만 동양증권 시절 생긴 2천억 원이 넘는 적자 중 남았던 732억 원을 털어내는 데 사용해 배당금을 책정할 수 없었습니다. KTB투자증권도 2013년과 2014년 2년간 1,000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내다 지난해 말부터 이익잉여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SK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은 배당을 하기 어려운 상황은 아니지만 사업 다각화와 투자 확대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배당을 미루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앞으로 3년간 80조 원을 투자하고 2만 8천 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오늘 최 회장은 김동연 부총리와 서울서린동 SK그룹 사옥에서 혁신성장 현장소통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기업들의 잇따른 투자 고용 약속으로 일자리 문제가 다소 숨통이 트일지 주목됩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근본적인 혁신이란 뜻의 딥체인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경영 화두로 제시하며 강조한 말입니다. 기업이 돈벌이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다해야만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최 회장님께서는 딥체인지라고 하는 화두를 던지시면서 사회적 가치라든지 공유 인프라 문제라든지 혁신에 대한 것을 강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혁신 성장과 같은 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정말 반갑습니다. 김 부총리는 대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룬다면 국가 경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기업들이 일자리 문제 해결에 나서달란 얘기입니다. 그동안은 경제적 가치만을 추구해왔던 기업이 사회적 가치도 같이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고 보자 합니다. SK 계열사 안에 있는 조합만 계산할 게 아니라 저희가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SK그룹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5천억 원을 포함해 앞으로 3년간 총 80조 원의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2만 8천 개의 새 일자리도 만들겠다는 포부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이들 기업이 만든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전용 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벤처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김 부총리는 취임 후 오늘까지 3차례 대기업을 찾아 투자와 채용 약속을 받았습니다. 작년 12월 구본준 LG그룹 회장은 올해 19조 원 투자와 10,000명 채용을 약속했고 올해 1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5년간 23조 원 투자, 4만 5천 명 채용 계획을 내놨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화재가 나서 소방관이 출동했는데 소화전이 얼어있다면 어떨까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첨단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소화전 앞에 주차를 하려는 차량. 그러자 바로 주차 금지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소화전 앞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소화전의 센서가 스스로 차량을 인식하고 언제 발생할지 모를 화재에 대비해 소방차의 원활한 진입을 돕는 것입니다. 소화전을 사용할 때 불법 주정차된 차들 때문에 저희가 소방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는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현장 활동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화전의 누수와 동결, 방수 압력 정보는 실시간으로 파악돼 소방본부 관제센터에 전달합니다. 기존에는 소방관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소화전 점검을 나갔지만 앞으로는 사무실에서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러한 지능형 소화전은 5년간 경북 23개 시군까지 확대 설치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경북 소방본부를 필두로 전국에 확대하고 해외에도 수출할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LGU+는 MBIoT 기술을 소화전뿐만 아니라 지진 감시와 홍수 등 자연재해에도 확대해 적용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최영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장의 전격 사퇴를 불러온 건 이른바 임원 추천제였습니다. 은행이 신입 공개 채용을 할 때 계열사 임원들에게 받아온 추천 명단이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점수를 조작하는 등 적극적인 인사 개입이 있는 경우만 채용 비리라며 추천을 하는 행위 자체는 부정 채용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최 전 원장이 낙마하면서 임원 추천제에 대한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정홍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우선 이 임원 추천제 논란 불거지기까지의 배경을 짚어볼까요? 네, 지난 주말 최영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최 전 원장이 2013년 하나금융지주 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은행에 입사 지원한 친구 아들을 추천했고 이 지원자가 합격했다는 겁니다. 최 전 원장은 연락이 와서 단순히 이름만 전달했을 뿐 채용 과정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는데요. 이때 금감원도 추천 대상자 전부가 부정 채용이 아니고 면접 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부당하게 합격시킨 사례만 적발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임원이나 VIP 고객 추천을 받은 지원자는 서류 전형이 면제됐다는 겁니다. 최 전 원장이 추천한 지원자 역시 경쟁 없이 서류 전형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부모의 인맥 덕분에 서류 전형을 통과했다면 확실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금감원이 최 전 원장이 연루돼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기한 검사에 돌입했다고요? 네, 금감원은 어제 특별검사단을 구성했습니다. 검사 기간은 다음 달 2일까지라고 밝혔는데요.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서 사실상 무기한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새로 검사에 착수를 하면서 이번 추천 자체는 부정 채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던 금감원의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까? 네, 특별검사에 착수했지만 아직 그 부분은 정확한 방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검사단 관계자에게 이번 검사에서 임원 추천도 부정 채용으로 볼 것인지 물었더니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그동안 금융권 채용 비리를 다루면서 인재 추천과 특혜 채용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해왔는데요. 특히 이번에 최 전 원장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도 면접 점수 조작 등이 있는 경우를 채용 비리로 본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특별검사단에서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말한 부분은 기존의 부정 채용이 아니라고 못 봤던 것과 비교하면 임원들의 추천 자체를 채용 비리로 볼 가능성도 열어둔 셈입니다. 그럼 이번 검사에서 임원 추천 명단에 대한 검사가 이뤄질지는 아직 불확실한 건가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검사단은 최초 추천이나 청탁에서부터 전형 과정 또 최종 합격까지 전 과정을 살필 계획인데요. 점수 조작 등이 있는 경우만 부정 채용으로 보더라도 이 같은 조작을 유발한 최초 청탁 경로를 파악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금감원은 올 초 은행권 채용 비리에 대한 검사를 벌여 검찰에 고발했을 때도 전 과정을 살펴봤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직접적인 인사 개입이 있는 경우만 자료를 취합해서 수사기관에 송부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1월 금감원이 내놓은 은행권 채용 비리 검사 결과 자료를 보면 임원 추천 사례가 발견되는데요. 이때 금감원은 이를 채용 비리가 아닌 절차 미흡 사례로만 소개해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 금감원이 이번 검사를 하고 나서 청탁이나 추천 명단 전체를 수사기관에 다 넘긴다면 이 관계자들이 처벌을 받게 될까요? 네, 일각에서는 업무 방해죄가 거론되기는 하지만 실제 처벌 가능성은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용환 농협금융회장도 지난해 금감원 신입직원 채용 비리에 연루되자 지인 아들의 합격 여부를 문의만 했다고 해명했는데요. 김 회장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당시 채용을 담당한 금감원 인사 담당자가 구속됐습니다. 업계는 물론 당국까지 관행을 핑계로 이 같은 사례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아 국민들의 시각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최 전 금감원장도 추천은 했지만 부정은 없었다는 해명이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어쨌든 관행이었다고 한들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공정한 채용 절차에 대한 기대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요. 임원 추천제를 이대로 두기는 힘들어지겠네요. 네, 논란이 논란을 키운다고 하나금융노조가 또 다른 폭로를 했습니다. 김정태 하나금융회장의 조카가 부산 영업점에 그리고 또 친동생이 관계사에 입사에 근무 중이고 두 사람의 채용 과정에 특혜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은행은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 자료를 내면서 의혹 대상자가 채용 당시 보유한 자격증까지 나열했는데요. 본인의 능력으로 정당하게 입사했다는 겁니다.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지를 떠나서 암암리에 행해지던 임원 추천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가족의 같은 회사나 업종에 근무하는 모든 사례가 의심되는 게 사실입니다. 과정이 공정하다면 누가 어디에 있든 원하는 직장이나 일에 도전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을 텐데요. 임원 추천제는 이런 공정사회라는 믿음을 완전히 깨뜨린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최영식 전 금감원장을 낙마시킨 임원 추천제 논란과 관련해 정홍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T가 저가 요금제에 최대 3.3배 데이터를 제공하는 무약정 요금제를 내놨습니다. KT는 약정 없이 기존 데이터 선택 요금제보다 데이터 제공량을 최대 3.3배 늘린 LTE 데이터 선택 요금제를 출시했습니다. LTE 데이터 선택 32.8 요금제는 기존보다 3.3배 많은 월 1GB를 제공하고 무약정 38.3 요금제는 2.5배 늘어난 2.5GB를 제공합니다.
저가 요금제의 데이터 혜택 확대를 바라던 이용자의 데이터 갈증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만 원대 이상 요금제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2배로 늘렸습니다. 이를 통해 한 단계 상위 요금제와 동일한 양의 데이터를 받을 수 있어 월 최소 5,500원의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KT는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가계 빚이 3조 원 넘게 늘었지만 증가세는 둔화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1리금융권의 가계 대출은 3조 3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증가폭은 지난해 2월보다 3조 5천억 원 줄어든 겁니다. 특히 지난해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이후 월 1조 원을 넘었던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 증가폭이 지난달에는 8천억 원으로 비교적 안정됐습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 은행권에서만 573조 원 넘게 늘어나며 전달보다 증가폭이 커졌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자금줄을 조이는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낸 것으로 보기는 아직 어려운 대목입니다. 정부가 상장사들의 주주총회 일정 분산을 독려해왔지만 올해도 결국 하루 500개사가 넘는 슈퍼 주총대회가 발생했습니다. 3월 넷째 주 18일에서 24일간 정기 주주총회를 여는 회사가 12월 결산 상장법인 약 2,100개사 중 800개사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유가 증권시장에서는 삼성전자 등 377개사, 코스닥 시장에서는 신라젠 등 379개사, 코넥스 시장에서는 툴젠 등 10개사가 이 기간 주총을 열 계획입니다. 특히 23일에 주총이 집중돼 유가 증권시장 301개사, 코스닥 시장 245개사, 코넥스 시장 3개사 등 549개사가 행사를 개최합니다. 업비트와 빗썸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가 포털업체 네이버와 다음,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등의 시세 정보를 제공키로 했습니다. 환율과 주가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암호화폐 시세도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해외 매각 반대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내일 오전 6시 30분까지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돼 생산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세계를 누비는 유엔의 평화 유지 및 구호 활동에 국산 자동차가 쓰입니다. 현대기아차는 코트라와 최근 유엔 본부에서 시행한 기관용 차량 입찰에 참여해 향후 5년간 최대 1,000대 물량을 수주했습니다. 유튜브는 인기 K-팝 그룹 방탄소년단의 성장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28일 독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방탄소년단의 화려한 무대 위 모습과 무대 뒤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생생히 담았다고 유튜브는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차씨입니다. 오늘은 5월 상순에 해당하는 기온에 눈비 소식도 없어 한결 활동하기 좋았습니다. 현재도 전국이 구름만 조금 지나고 있는데요. 다만 밤부터는 점차 흐려지기 시작해 새벽이 되면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 서울과 경기도, 강원 영서 10에서 30, 그 밖의 지방은 30에서 60mm가 되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강원 산간은 저녁이 되면 기온이 낮아지면서 눈으로 오는 곳이 있겠고요.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도 모레 새벽에는 눈으로 내릴 수 있겠습니다. 눈의 양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가 최고 5cm, 강원 영동과 강원 산간은 최고 7cm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누는 서쪽 지방은 내일 늦은 밤에 저기압 영향권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대부분 그치겠지만 그 밖의 지방은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다행히 내일도 포근합니다. 아침 기온이 서울 12도 등으로 예년보다 10도나 높겠고요. 한낮 기온도 역시 14도로 예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는 비가 오다 수도권은 늦은 밤에 그치겠지만 그 밖의 지방은 종일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에 서울 12도로 예년보다 높겠습니다. 동해안도 아침부터 비가 시작돼 종일 비 눈으로 이어지겠고 아침에 울진 12도로 예년보다 10도 이상 높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새벽부터 종일 비가 이어지겠지만 아침에 추위 없고 낮 동안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 14도가 예상됩니다.
남해상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고요. 전해상으로는 비 소식도 있습니다. 여기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도 동반하겠습니다. 또한 물결이 매우 높겠습니다. 특히 동해상으로 최고 5m, 서해상으로는 최고 4m까지 거세게 있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레 금요일까지도 경기 동부와 충청도, 영남의 비나 눈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중부지방으로는 구름만 다소 지나겠는데요. 다만 남부지방으로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비가 오겠고요. 화요일에는 제주도에 비가 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